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걱정보다는 경각심을 그리고 불안보다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매일 열고 있는 비상대책회의 끝나자마자 오후 3시에 유튜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일일 보고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9번째 방송이고요. 오늘은 먼저 여러분이 요즘 유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틈타서 요즘에 스미싱 사기가 극성인데요. 서울시에서 만든 안내자료 화면으로 함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코로나 관련된 주의사항이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 URL이 있어서 클릭을 유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실수로 클릭을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즉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현혹해서 불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 수법이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안내 문자 보낼 때 인터넷 주소 URL을 링크해서 보내는 일이 절대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역시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의 박유미 과장님 함께 하셔서 오늘 시장단 주제 비상대책회의 때 주요 내용 알려주시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경륜을 쌓아오신 전문가로서 서울 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과 함께 현재 감염 추이 등을 토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고비와 종식 시점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아이돌봄 담당관의 강지연 과장님 오늘 자리해 주셨고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열린 육아방의 현재 방역 현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지역 돌봄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찬병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오늘 1명의 확진자가 추가돼서 28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사실이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가율은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렇게 중국 내에 급증하던 증가세가 주춤하게 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2월 말이면은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예,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상황들을 보면 2월 달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씩 매일 늘다가 최대 4,000명까지도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좀 증가 추세가 좀 줄어서 매일 확진되는 숫자가 줄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2,500명 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 앞으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좀 먹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해서 네네. 아마 2월 말이면 많이 좀 감소하지 않겠나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상대로 꼭 됐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방수칙 3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팩트체크를 한 가지 좀 할 게 있는데 손소독제가 임산부에 해롭다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방수칙은 요즘은 마스크보다 손 씻기입니다. 30초간 손을 비누를 이용해서 열심히 신중하게 좀 씻어주시고 많이 실내 공간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혹시나 기침하는 분들은 이 소매를 대고 기침하는 그런 예의를 좀 갖춰주시면 국내에서 발생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소독제 요즘 많이 쓰시죠? 심지어 저도 버스 타고 나서 버스 안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보게 됐습니다. 쓸 때 보니까 이제 알코올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불쾌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손소독제의 대부분은 이제 알코올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알코올 소독제인데 그 일부에서 이제 특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아기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네. 있습니다만은
이 알코올이 금방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임산부도 안심하고 손소독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찬병 원장님과는 잠시 후에 팩트체크 하나 더 해보도록 하고요. 박유미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과장님 확진자 현황 말씀해 주실 텐데요. 지금까지 확진자들 모두 서울시와 정부의 방역망 안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망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발생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8명으로 한 명이 추가 확진되었고요. 서울시는 2월 6일 날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다시 신규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10명입니다. 서울시의 의사 환자로서 의심되어지는 환자로서 지금 567명 중에서 10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고 459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에서 2명, 강서구에 1분, 그 다음 종로구 1분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자치구에 총 8분이 지금 있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29개 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확진자는 43,100명이고요. 사망자는 1,018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일본,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독일, 베트남, 미국 순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유입됐고, 그 다음에는 국내 환자와 접촉하다가 확진자로 이제 된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외 국가에서 접촉을 하거나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상황 분석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지금 이제 확진자 치료했던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해서 중앙 임상 TF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TF에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으로서 질병 특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증은 전염력은 높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는 높은 전염력은 있지만 치명률 자체는 메르스나 사스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증상이나 경증 단계에서 전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면은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보건소나 1339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아서 빠르게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환자들의 건강이 어떤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시는 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의 환자가 지금 퇴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6개 자치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마포구, 송파구, 서대문구에서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중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서남권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동포나 구로구, 금천구에 지금 이제 중국인 거주자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차별이라든지 혐오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조심해서 위생 수칙을 지키고 환경에 대해서 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한 명의 확진자도 서남권의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나오지 않도록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조건적인 혐오는 아무래도 이 모두를 위한 예방과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방송에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님 언급해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으로 또 우리 시가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자가격리자분들을 위한 입소시설을 서울시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시설을 마련한 취지하고요. 그다음에 입소자분들을 위한 의료진 현황과 또 입소하시게 되면 또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심이 되거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을 때 자가격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집에 노약자가 있거나 특히 어린이와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면은 집에서 자가격리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설 내에서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인재개발원에 시설격리 시설을 확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시설 격리를 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은 지금 사전에 소독이라든지 방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서 자가격리자들을 지금 같이 모셔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의료진이 시립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발열을 체크하고 증상 유무를 꼭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은 시립병원에 있는 의사와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송을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 계시는 자가격리 시설 안에 계시는 격리자들은 크게 걱정 없이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1인 1실에 안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세면대가 다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방역 물품도 충분히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수시로 그 근처에 대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가격리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임상 증상, 그러니까 열이 나거나 발열이 심하신 분이 아니라 거의 증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안심하고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8분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입소를 하셔서 네. 생활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주민 여러분이 혹시라도 걱정하실 사항들을 우리 시가 완벽하게 사전에 좀 차단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설을 고를 때 무엇보다 이제 학교하고 거주지와의 거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적합한 장소를 찾은 건데요. 주민들이 그만큼 또 안심하시고 이렇게 또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아이들만큼은 우리 모두가 더 감염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겠죠. 오늘 아이돌봄 담당관의 강지연 과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과 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 기관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 많은 또 주민 여러분의 호응 속에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동복지시설인 지역 아동센터들이 있고 열린 육아방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몇 곳이 좀 운영 중에 있나요? 네, 요즘 아이 키우기 참 힘드실 겁니다. 아이가 영유아 시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 사실 마땅히 돌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킹맘들의 사실 걱정이 많고요. 이 시기가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위기이고 고민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을 했고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 확충을 통해서 초등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지난해 본격 확충에 들어갔고요. 총 104개소가 설치 예정인데 이 중에 53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도 상반기 중에는 연내 다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과 후에 우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서울시에 436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열린 육아방이 있습니다. 열린 육아방은 핵가족화로 고립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와 부모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이 시설에서 각종 육아 정보와 또 관련되는 장난감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74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부터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또 아동복지시설, 지역 아동센터, 열린 육아방 이렇게 서울시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곳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라서 이럴 때 참 방역이 중요하겠지요. 방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사태 관련해서 특히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많은 양육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별로 위생수칙과 행동 요령을 배부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완료했고요. 네네. 시설 내에 관련된 포스터도 비치해서 항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 등도 비치를 했고요. 이러한 소모품들은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필요한 비품은 구입해서 계속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시설은 이용 아동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교재나 교구나 뭐 책상이나 의자라든지 이런 수시로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항상 센터에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방역 업체와 네. 그리고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전문 방역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밖에도 저희가 시와 자치구 그리고 그 센터별로 함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유사시의 상황 관리도 항상 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럴 때도 평상시처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지역 아동센터, 열린 육아방입니다. 아이들 등원할 때마다 요즘에 매일매일 어린이 이제 한 명 한 명 발열 체크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강재원 과장님과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봄 시설과 복지시설의 방역 현황 이야기 나눴는데요. 박찬병 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팩트체크 필요한 상황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린이들은 잘 감염되지 않는다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신종 바이러스라서 아직 예단하긴 이릅니다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예, 우리 강 과장님 팀 쪽에서 워낙 방역을 잘하셔서 그런 건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감염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28분인데 평균 연령이 42살 정도 되니까 확진자들의 성인들만 평균 연령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42살. 예.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감염병의 이제 특징이 외부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부 활동 많이 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성인들 중심으로 감염이 많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 면역 체계가 좀 성인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질병마다 좀 특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홍역이니 수두니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이 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른들은 또 잘 안 걸리고 그런 것처럼 그 어린이들은 좀 면역 체계가 성인하고 좀 다르다. 근데 단순히 마지막 면역 체계가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체제입니다. 네. 예. 어떤 질병에 좀 강하고 어떤 질병에 좀 약하고 이게 성인과 어린이가 각각 차이가 있겠네요. 예, 질병별로.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성인한테 많이 오는 질병이 있고 네. 아동들한테 잘 걸리는 그런 질병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아마 이 지금까지 그냥 그 추측입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아마 아동들한테는 그 감염을 잘 일으키지 않거나 네. 감염이 서로 됐더라도 이 어린이 면역 체계상 이렇게 별로 반응 없이 지나가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네.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 코로나 감염증에 대해서는 아직 그야말로 신종 전염병이다 보니까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좀 더 상황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명확하게 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아직까지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 그 다음에 또 이전에 거쳐갔던 메르스, 또 그다음에 뭐 사스 같이 예.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 이제 통계를 살펴보면은 지금까지의 주로 이제 성인이 어린이들보다 많이 걸리는 예. 그런 질병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린이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를 좋아하는 질병이 있고, 어른을 좋아하는 질병이 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방 단계에서는 사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한 명의 확진자 추가 발생도 최대한 막아야 하는 만큼 어린이 보육이나 교육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의 휴원령을 서울시가 이제 내릴 경우도 미리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시가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강지영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시 차원의 일괄 휴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시설 운영관리 주체인 자치구가 판단해서 일부 시설의 휴원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아동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나 종사자의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 시에는 그 대응 지침에 따라서 14일간 그 센터를 계속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별 확대 양상에 따라 일괄 휴원도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재 단계에는 전혀 없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괄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할 때 저희가 휴원 시에도 당번교사가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그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저희가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와의 연계도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할 예정이니까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지영 과장님과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긴급 돌봄 체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아이 돌봄 담당관과 보육 담당관이 또 뜻을 합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꼼꼼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 또 아동복지센터, 지역 아동센터들 일괄 휴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있는 시설들의 일괄 휴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의 상황이 악화되면은 또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보육 대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 보육 대란이 좀 없어지려면은 맞벌이 부부가 근무하는 사업장, 각 회사에서 이 회사들끼리의 공감대가 좀 잘 형성이 돼서 이 서울시 일괄 휴업 명령과 함께 또 이렇게 특별 휴가라든지 유급 휴가들을 회사에서 좀 뜻을 맞추어서 좀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은 이런 대책들이 더 탄력을 받고 좀 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차후에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치고요. 이런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아마 시장단 주재 비상대책회의가 좀 마쳤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대책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태로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주가 돼서 발표가 됐을 텐데, 이와 같은 내용들 우리 박유미 과장님 말씀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비상대책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제 경기가 침체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경제 분야 대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방역 물품 수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피해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한 4가지가 나왔습니다. 감염병은 이제 과잉 대응으로 철저히 예방을 하지만 시민 일상생활 보호 및 소비 심리 악화 해소는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첫 번째 대응 방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현장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가졌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난 다음에는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바로 실시간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관광이나 서비스업, 그다음 생활소비재,
의료 제조 등에 관련되어진 업종에 대해서 기업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세 번째 방향이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을 하는데 소비 심리 회복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그다음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 4개를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신용보정재단에서 대시민 비상 운영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특별 지원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실행을 하고 특히 이거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비상경영 대책단을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거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기업을 위해서 특별 정책 자금 5천억을 긴급 지원을 하고 2월 5일자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업체당 한 5억 원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중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관광기업입니다. 운수업이라든지 숙박업, 여행사, 음식점, 기념품 이런 쪽의 기업 쪽을 저희들이 직접 피해 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보증 비율 자체도 일반 보증 비율은 보통 한 85%인데 저희들은 최대 100%까지 보증 비율을 높이고 보증료율도 일반 보증 보율이 한 1%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0.5%까지 해서 이제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단속을 저희들이 강하게 해서 방역 물품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나가는 부분 자체가 제대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소비자 시민들의 이런 마스크 같은 이 방역 물품을 구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체라든지 유통업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 물량 자체를 축소하거나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고 전자상거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가끔 가다가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합동 점검반도 있고 서울시하고 자치구 합동 점검반도 있고 자치구에서 따로 개별적인 점검반도 있고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전자상거래 점검반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실태 점검을 하고 계도하는 정도였지만 2월 5일자로 생산자, 판매자,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태 점검보다는 점검을 하고 난 다음 단속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형태로 좀 많이 강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 처벌 이제 내용이 있죠? 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경각심을 갖도록. 네네.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은 서울시에 있는 민사단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전문 수사기법을 활용해서 단속을 이제 실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점에 관련되어진 부분은 시 자치구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다음 편의점이라든지 약국, 마트 같은 이제 소매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이제 전수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 조치가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위반을 했을 때는 이제 일단 위법 사범에 대한 중앙조사단이 있습니다. 글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행정 처분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고, 이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피자에 대해서도 고발 의뢰되어져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 시가 이제 사태 초기부터 이제 대응하고 적발하고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마스크 매점 매석행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애를 좀 한동안 좀 먹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우들이. 이 마스크 매점 매석하고 있는 사안들을 서울시가 좀 많이 좀 적발해서 조치를 취해 놨는데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이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유미 과장님과 함께 오늘 비상대책회의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또 계속 저희가 방송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서부병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전문가로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확진자들 다녀간 업소, 뭐 동선, 장소들 낙인이 찍혀서 더 이 소상공인들이 피해보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확진자들 다녀가자마자 소독과 방역을 그때그때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100% 믿으셔도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5년 전에 메르스 때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제 확진자를 동선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곳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안전하게 100% 안전하게 생각하면 다음 날 정도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소독하고 한두 시간 이내면은 다 상관이 없는데 네. 안전하게 하느라고 다음 날부터 이제 되게 없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 위생 지키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손 화면으로 잘 씻으시고. 네, 개인위생 3종 세트 한번 같이 좀 보여주시고 예. 네,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간 물과 비누를 활용해서 깨끗이 손을 잘 씻으시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침하실 때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아이들의 꼼꼼하게 정책 챙기고 계시는 강지원 과장님, 아이돌봄 담당관의 우리 강지원 과장님 오늘 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앞으로 또 대책 나오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께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번호 1339번 질병관리본부 또 콜센터고요. 우리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번도 늘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고요.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